네, 안녕하세요. 원원입니다. 또 8월 한 달 장이 마감됐으니 그럼 저희도 결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결산 시간은요, 저의 투자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여러분의 투자에 일종의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고 있고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투자를 기록하고 관리하는구나 하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국내 상장 S&P 500 ETF들의 단기 자금 유입, 그리고 각각 ETF들의 수익률도 비교하는 내용을 이번 달 한마디에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또 그와 더불어 ETF의 자금 운용 규모가 커지면 어떤 점에서 저희한테 좋은지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2023년 5월부터 약 28개월 동안 S&P 500을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 누적 투자 금액이 1억 4,910만 1,671원인 상황에서 2025년 8월 투자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수익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은요, 저희 전체 투자 수익이 2.18% 상승을 해서요, 총 297만 6,494원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제 투자 규모가 커지니까 한 2%만 올라도 거의 3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누적 수익은요, 4,113만 697원이고요. 처음으로 4천만 원의 수익을 넘긴 달이 되었습니다. 수익률은 36.57%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S&P 500 누적 평가 금액은 1억 5,359만 2,937원이고요. S&P 500 하나만 투자를 해도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8월에 S&P 500을 151만 4,772원을 추가 매수를 했고요. 월 평균으로 따지면 현재까지는 약 316만 원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매수 금액은 1억 1,246만 2,240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의 평가 금액과 매수 금액은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엔 새로운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추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전 1년 전에 비해 매수 금액은 4,327만 8,390원이 증가를 하였고요. 반면에 평가 금액은 6,627만 1,337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매수 금액보다 평가 금액이 1.5배 정도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 이런 추세를 따라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지금은 한 1억 5천 상황인데 2억을 내년 초반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래프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2억이 되는 시점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S&P 500 월 평균 수익입니다. S&P 500을 거의 100%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매달 수익과 손실을 평균 낸 값인데요. 지금까지 현재 월 평균 저는 145만 7,096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이는 지난달에 비해 56,274원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번 달에는 또 하나의 차트를 또 추가를 해봤는데요. 저는 절세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연금저축 1, 연금저축 2, IRP, ISA 총 4개의 계좌를 가지고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올해 현재까지는 연금저축 1 600만원, 연금저축 2 900만원, IRP 300만원을 전부 채웠고 현재는 ISA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도 2천만원 중 현재까지 약 482만원을 채웠습니다. 연말까지 이 계좌의 한도도 전부 채울 예정이고요. 네, 이 차트는 복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체 투자 금액 중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조금 수익 부분이 상승을 해서 전체 투자 금액 중 저희 수익은 약 26.8%, 약 4분의 1은 제 수익이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배당 부분입니다. 저는 코덱스 미국 S&P 500 TR을 주로 투자를 하다가 TR이 없어지면서 올해 5월부터 배당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5월에는 37만 4,696원을 배당으로 받았고 올 8월에는 이번 달이죠. 75만 1,088원을 추가로 투자 분배금으로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적 배당 금액은요. 총 112만 5,784원이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코덱스 미국 S&P 500을 연금저축 ISA, IRP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포트폴리오고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이 1억 5,102만 3,135원을 투자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98.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SPLG를 유튜브의 수익금을 이용해서 바로 직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IRP 안전자산으로는 코덱스 TDF 2060 종목을 약 2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P 500 차트입니다. S&P 500은 지난달에 비해 2.56% 상승을 해서요. 6,502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다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 영상을 금요일에 찍고 있어서 이 값이
값은 8월 28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 853포인트 증가한 수치고요. 퍼센트로 보면 15.11% 상승을 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139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난달에 비해 마이너스 0.19%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부터는 환율도 10년 평균 데이터를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 기준 10년 평균 환율은 1219원입니다. 네, 그럼 이번 달 한마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료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 상장 S&P 500 ETF들의 순 유출입액, 이런 차트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국내 기준으로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료는 ETF 체크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최근 국내 상장 S&P 500 ETF들의 단기 자금 순 유입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튀는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ETF가 1개월, 3개월, 6개월로 봤었을 때 유입액이 어마어마합니다. 1개월을 보더라도 약 2천억이에요. 그래서 2등인 타이거 미국 S&P 500과 거의 6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3개월로 보더라도 코덱스는 약 3,370억인데 타이거는 258억으로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6개월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치죠. 코덱스는 9,534억인데 타이거는 4,009억으로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ETF들은 심지어 유출이 돈이 빠져나가는 ETF들도 있는데 코덱스가 최근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전체 규모로 보면 타이거가 조금 높긴 합니다. 그럼에도 코덱스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수익률이 다른 ETF들에 비해 코덱스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ETF 체크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예쁘게 표를 정리를 해보면 코덱스 1개월 수익률, 3개월 수익률, 6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 모든 부분에서 전부 코덱스가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1개월로 봤었을 때 1.49, 2위는 원큐를 1.44고요. 3개월을 보더라도 코덱스는 10.61, 2위 에이스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도 마찬가지고요. 1년, 3년으로 봐도 코덱스가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 운용 수수료가 어디가 더 낮은지 보잖아요. 네, 수익률이라는 게 수수료 플러스 이 자금 운용하는 성과도 반영이 되는 거니까 수수료는 최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데에 있어서는 자금 운용을 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뉴스 기사를 찾아봤는데 한국인은 역시 대형 운용사, 약간 브랜드에 대한 그 선호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코덱스가 참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있고 야구장 뒤편에도 있고, 그래서 이 광고가 좀 잘 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 추가 분배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많은 분들께 좀 약간 좋은 평을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다른 ETF들에 비해 월등히 자금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해서 이런 ETF들의 운용 자금이 늘어나면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거래 유동성이 증가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많은 이 투자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 매도의 이 호가 차이가 좁혀지고 저희가 원하는 시점에 왜곡된 가격이 아닌 시장가에 근접하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ETF들은 좀 왜곡된 가격에 거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또 보면 운용 자금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운용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규모의 ETF들은 장기간 많은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받은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 위험과 운용사의 철수 가능성들이 낮아 안정감 있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비용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우선 금액이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 수수료가 낮게 측정되어서 더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 1,000억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A가 있다고 하고 100억을 가지고 ETF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B가 있다고 하면 수수료가 같은 1%라고 했을 때 A는 10억을 벌 수 있고 B는 1억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A는 수수료를 더 낮출 여지가 생기겠죠. 인력이란 게 이게 같은 ETF를 하는 건데 이게 뭐 A가 10명을 하고 B는 1명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통 비슷한 수의 인원이 투자 자금을 운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1%를 0.5%만 낮춰도 그래도 5억을 버는 거죠. A라는 운용사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투자자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추종 지수와의 괴리율 축소. ETF는 특정 인덱스, 지수를 따라가는 건데 소규모 ETF들은 유동성, 이 자금의 부족으로 실제 지수가 흘러가는 이 모양대로 이 가격들이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이 가격들의 차이가 나면서 이것을 괴리율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실제 지수, 추종하고 있는 지수와 이 가격들과 이 괴리율이 발생하기 쉽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의 참여 가능성. 이렇게 운용 규모가 큰 ETF들은 이렇게 대규모의 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약간 빈익빈 부익부긴 한데 아까 말한 여러 가지의 안정적인 장점들을 기관 투자자들도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몰려서 더 자금이 커질 요인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코덱스가 다른 ETF들에 비해 많은 자금을 유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고무적이지 않나 싶어요. 또 이렇게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한 이유는 제 대부분의 자산 98점 몇 프로죠? 이 이상이 코덱스에 갔기 때문에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또 제 채널을 보면서 이 ETF를 많이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번 달 결산 시간에 이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벌써 8월이 이제 다 가고 벌써 또 9월입니다. 이제 올해도 딱 4달밖에 안 남았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8월 한 달 비도 많이 오고 더웠던 8월 한 달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여러분의 투자 이야기에 대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